3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단 한 문장의 메시지. 겉으로 보면 이란의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했다. 단순한 전쟁 뉴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의 진짜 의미는 전혀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이란의 경제적 생명줄을 인질로 잡은 최후 통첩이었어요. 일방적인 최후 통첩. 일단 알아야 될 게 왜 기름이 아니라 군사시설만 때렸나. 폭격이 이루어진 곳은 이란 원유 수출의 심장, 하르그 섬. 이곳은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가요. 하지만 트럼프는 기름 탱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어시설만 제거했죠. 그 방어의 핵심이 바로 러시아제 S-300, S-400 방공망, 혁명수비대 해상지휘소, 해역 감시 레이더, 이 모든 방패를 날려버린 거예요. 결과는 단순합니다. 이제 하르그 섬의 석유시설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된 거죠. 즉 메시지는 하나예요. 기름은 아직 안 건드렸다. 하지만 원하면 언제든 터뜨려줄게.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트럼프식 벼랑끝 전술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두 가지 목표를 잡고 있어요. 첫 번째, 이란 압박. 두 번째, 유가 통제. 만약 이 순간 오일터미널까지 폭파했다면 브렌트유는 즉시 $150를 돌파했겠죠. 그건 꼭 미국 인플레이션 폭발 그리고 정치적 자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기름을 남겨두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건드리기만 하면은 기름을 영원히 못 팔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방공망이 이제 뚫렸으니 이란은 끝났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지금 끝난 것은 정규전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것은 지옥 같은 비대칭 전입니다. 이란의 핵심 전략은 하르그 섬에 없어요. 혁명수비대 탄도미사일과 드론은 이란 내륙에 지하미사일 도시에 숨겨져 있습니다. 즉 방패는 잃었지만 창과 이빨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바로 혁명수비대의 순교적 발악. 이 조직은 합리적 계산보다 종교적 명분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후 상황에서 강경 지지층은 복수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가능한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길을 살포, 사우디 UAE 유전 드론 공격, 유주선 테러. 이건 전면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더 무서운 카드는 하르그 섬 자체가 이제 하나의 폭탄이에요.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전략, 우리가 못 파는 기름 아무도 못 쓰게 한다. 즉 하르그 석유 시설을 스스로 폭파하는 중동판 카미카제 작전, 에너지 시장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전쟁은 미국 대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 동맹이 흔들리고 있어요. UAE, 두바이 사업가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죠. 왜 우리가 미국 전쟁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되나. 게다가 아제르바이잔에서 발생한 미사일 사건, 이건 더 무서운 신호입니다. 이란 군부가 이미 파편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앙 명령 없이도 각 사령관들이 보복 프로토콜에 따라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협상을 하고 싶어도 누구와 협상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결국 지금 벌어진 일은 단순한 공습이 아니에요. 정규전의 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트럼프는 기름을 부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름을 인질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란은 항복할 수도 없고 전면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하늘에서가 아니라 바다와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예견이라도 했는지 3월 14일 금요일 시장 절대로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또 파란불이죠. 하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엄청난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지배하는 두 종목,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죠. 이 두 종목의 거래대금 궤적을 보면 시장의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요.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3월 4일에 33.4조, 그리고 연달아서 20.1조, 10.1조, 3월 13일 금요일에는 6.3조, 뚝뚝뚝 거래대금이 거의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3월 4일에는 14.7조, 그 이후로 10.5조, 5.6조, 3월 13일 금요일에는 4.9조, 여기도 뚝뚝뚝 떨어지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데이터는 따로 있죠. 수급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스마트머니가 쌍끌이 매도로, SK하이닉스에서도 쌍끌이로, 이건 단순한 매도가 아니죠.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근본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AI 부실 PF 대출, 불투명한 미래를 우려했기 때문에, 그리고 손해 때문에 가장 유동성이 좋은 두 ATM 기기에서 캐시아웃을 하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지수는 폭락해야 되죠. 하지만 생각보단 잘 버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매도 물량의 고갈 때문이죠. 삼성전자의 거래량 변화를 보면은 3월 4일에는 1.8억 주, 그 이후로 쭉쭉 1억 주에서 4,800만 주, 3월 13일 금요일에는 약 3,500만 주,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패닉 구간에서 팔 분들은 꽤 많이 파셨다라는 얘기죠. 반대 매매, 강제 청산, 투매, 이 모든 물량이 시장에서 상당히 소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는 내려가지만 시장 내부는 바닥을 일단 다지는 단계인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진짜 돈은 어디로 갔을까? 지금 여러 섹터의 뿔뿔이, 스마트 머니들이 돈을 흩뿌리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원전과 전력 인프라. 이날 시장의 지배자 중 하나는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과 기관이 약 2천억 이상 쌍끌이 매수했죠. 그리고 우리 기술, 프로그램 매수가 1,30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주가는 12%가량 급등. 단 하루 만에 원전 두 종목에 약 3,500억 가까이 들어온 겁니다.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죠. 기존의 AI 시대 핵심 문제, 전력 부족 플러스 이란 전쟁 때문에 우려되는 에너지 고갈. 그래서 스마트머니는 다시 원전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도 섹터가 커지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바로 낙수 효과. 금요일의 대표적인 예가 건설주였어요. 대우건설의
전설의 거래대금 1조, 주가가 20% 가까이 올라갔죠. 그리고 현대건설, 원전 산업 구조 때문이죠. 원전은 기자재, 계측, 전력망, 그리고 시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금이 원전에서 장비로, 그리고 전력으로, 건설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나면은 아우들이 난리치죠. 스마트머니가 대형주를 끌어올리면 개인분들, 그리고 주식 동호회분들은 가벼운 종목으로 많이 몰려요. 대표적인 종목이 보성 파워텍, 거래량이 약 1,500만 주 이상 터졌죠. 그리고 조용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이 상황에 걸맞는 대표적인 종목에 조용히 들어왔는데 바로 방산 섹터 아래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외국인이 약 600억 이상, 기관은 200억 가까이, 800억 이상을 매수했어요. 이날 금요일에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형제의 즉위식을 가졌는데 1월에 세력이 이 회사에 베이스 캠프를 구축했죠. 1월 초 단 이틀에만 외국인이 약 2,300억, 총 4천억 가까이를 쏟아 부었죠. 주가가 100만원에서 단숨에 120만원으로 점프합니다. 이때 공포에 팔아버린 분들의 물량이 세력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되죠. 즉 1차 절대 방어선이 110만원에서 120만원, 여기가 스마트머니의 첫 평단이에요. 그 다음에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박스권의 멀미 전략이라고 해요. 외국인이 주가를 더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2월 5일에 1,500억 가까이 매도, 2월 10일에는 이날도 1,500억 가까이 매도, 약 1,400억 매도, 1,000억짜리 폭탄을 툭툭 던지죠. 이건 하락이 아니라 전형적인 개미분들 털기, 신용 쓰고 따라붙은 개인분들을 지루함과 공포로 털어내는 과정이에요. 세력은 주식을 모을 때 절대 사람을 편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시장이 무너진 그 주, 3월 초에 마진콜로 모두가 무너지잖아요. 그 와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자본시장 교과서급 사건이 벌어집니다. 3월 3일에 전쟁 뉴스가 터지죠. 개인분들이 흥분해요. 약 400억 가까이 추격 매수, 외국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1,000억 매도하셨죠. 주가는 150만원 고점, 3월 4일에 시장이 폭락해요. 개인분들이 이번에 물타기를 하죠. 1,000억 가까이 매수, 외국인은 또 던집니다. 360억, 개인분들의 계좌가 천천히 무너져요. 그리고 3월 6일에 역사적인 장면이 나오죠. 멘탈이 깨진 개인분들이 결국 2,700억 가까이 투매를 하세요. 완전 항복. 그 순간 꼭지에서 팔았던 외국인이 바닥에서 2,300억을 폭풍 매수. 한마디로 고점에서 팔고 바닥에서 다시 샀죠. 주식수는 그대로. 하지만 수백억 현금 차익이 생깁니다. 이게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죠. 이제 이번 주 데이터를 보면은 3월 10일에 외국인이 2,000억 이상 매수, 3월 12일에는 1,100억 이상 매수, 3월 13일에는 600억 이상 매수를 했죠. 합계 약 3,800억. 지난주까지 합치면 무려 6,100억 원을 매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건 저점 매수도 아니에요. 주가가 140만원대, 역사적 고점 근처죠. 그런데도 외국인은 개인분들이 던지는 물량을 스펀지처럼 전부 흡수합니다. 이 말은 단 하나죠. 새로운 베이스 캠프, 2차 평단 140만원대. 이 시기에 코스피는 무너졌어요. 삼성전자에서는 하루 수조 원이 빠졌습니다. 외국인은 그 돈을 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이 종목은 이제 단순한 방산주가 아니라 한국 증시의 피난처가 된 거예요. 자본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외국인이 140만원대에서 6천억 매수를 했다는 거는 목표가가 150만원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음 단계가 남아있죠. 당장 폭등하진 않습니다. 140, 148만원, 좁은 박스권에 묶일 가능성이 크죠. 이 과정의 목적은 하나, 거래량 말리기. 남은 단타 개미분들을 지루하게 만들어서 시장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뉴스가 터지죠. 중동 방산 계약, 폴란드 대형 수주, 우주항공 모멘텀. 그 순간 프로그램 매수가 불이 붙고 3월 3일 고점, 이 윗꼬리를 한 번에 돌파해요. 그리고 그 위는 새로운 가격 발견의 영역이죠. 그래서 1차 타점은 138만원에서 143만원. 외국인분들의 6천억 매집 구간이죠. 이게 세력분들의 평단입니다. 지수 하락으로 주가가 2% 정도 눌리면서 140만 초반, 거래량이 죽은 음봉이 나오면 그 자리가 스마트머니와 같은 차를 타는 자리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열렬하게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중동 전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듯이 K 방산 시장에서도 세계의 전쟁이 벌어졌죠.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피살되고 나서 세계가 충격에 빠졌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한국 증시에서도 K 방산 섹터가 폭발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전쟁이 터진 뒤 이 세 개의 종목들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해요. 바로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화시스템. 같은 전쟁 속에서 세 개의 다른 게임이 펼쳐집니다. 시간을 25년 겨울로 돌려보면은 이때 K 방산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지루한 행보. 하지만 수급을 보면 외국인 연기금, 기관자금이 조용히 매집을 시작했죠. 특히 현대로템. 이 종목은 19만원에서 22만원 사이 몇 달 동안 박스권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물량을 모아요. 이때 시장이 기대하는 것이 하나. K 방산 수출, 폴란드, 루마니아, 동유럽, 그리고 현대로템 핵심 무기, K2 전차. 즉 전쟁이 터지기 전 이미 시장은 판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6년 3월 3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시장에는 엄청난 자금이 몰립니다. 현대로템 주가도 25만 4,500원, 신고가. 하지만 그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주체는 개인 투자자분들. 무려 2,500억 가까이 매수. 그런데 같은 날 외국인은 1,700억을 매도했죠. 시장에 오래된 격언이 있잖아요. 뉴스에 팔아라. 전쟁 뉴스가 터진 순간 스마트머니는 이미 출구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방산주 전체가 충격에 빠집니다. 현대로템 약 20% 가까이 폭락. 기관과 연기금이 대량 투매를 시작하죠. 외국인과 기관은 탈출하고 개인분들은 그 물량을 모두 받아냅니다. 이 순간 수급 구조가 완전히 꼬여요. 하지만 새 종목의 운명이 달라져요. 흥미로운 점은 같은 방산주인데도 결과는 전혀 달랐죠. 먼저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 역시 3월 초 폭락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져요. 폭락 당일 외국인이 540억 가까이 매수, 다음날 또 530억 가까이 매수. 즉 외국인은 폭락을 보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폭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개인분들이 손절을 시작하죠. 그 순간 외국인은 다시 매수. 시장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불러요. 개미분들의 항복.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불꽃놀이가 끝난 종목. 이번에는 한화 시스템이에요. 이 종목은 지난 3개월 동안
동안 5만원에서 16만원까지 상승합니다. 거의 3배 상승이죠. 상한가도 팡팡팡 여러 번 터졌어요. 하지만 상승이 끝난 뒤에 기관이 움직입니다. 3월 13일 기관이 400억 이상 매도, 특히 금융투자가 200억 이상 매도했죠. 이건 시장에서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스마트머니의 차익 실현.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등장하죠. 왜 현대로템이 이 종목이 가장 크게 흔들렸을까? 이유는 전쟁의 방식 때문에 그래요. 최근 전쟁의 핵심 무기는 전차가 아니죠. 드론, 미사일, 정밀 타격, 즉 전쟁의 중심이 공중으로 이동했습니다. 현대로템의 핵심 무기는 K2 전차. 이 무기는 지상군 투입이 있어야 수요가 폭발하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상군 투입에 간을 보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번 전쟁은 전차 전쟁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순간 현대로템의 전쟁 프리미엄이 식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개미분들을 설거지하는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현대로템은 스마트 머니들의 기계적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주가를 들었다 놨다, 다른 방산주 대비 더 악랄하게 개인분들을 털어먹었어요. 유동성과 수급 측면에 있어서 짤짤이하게 좋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방산시장의 수급은 굉장히 흥미로운 상태예요. 현대로템, 개인분들의 매수 증가, 카이는 외국인들의 집중 매집, 한화 시스템은 기관분들의 차익 실현, 즉 같은 섹터 안에서도 3개의 다른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방산보다도 훨씬 더 외국인들이 힘을 주고 싶어하는 회사와 섹터들이 또 등장하죠. 세계 지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를 하나 꼽으라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말해요. 이곳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에너지의 목줄이죠. 하지만 한국에게는 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천연가스. 그리고 그 가스의 핵심 공급원은 카타르. 한국이 수입하는 LNG의 약 25에서 30%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특히 카타르에서 출발하는 LNG는 지리적으로 이 해협을 통과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올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의 공급국인 오만, 역시 비슷한 구조죠. 이 좁은 바다가 막히는 순간에 한국의 가스 공급망은 즉각 흔들립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또 따로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스가 부족하면 창고에 쌓아두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LNG는 원유와 완전히 다른 물질이죠. 가스를 액체로 만들려면 영하 162도 이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면 가스는 다시 기체로 변해서 날아가 버리죠. 이 현상을 boil off gas라고 불러요. 그래서 LNG는 원유처럼 지하 동굴에 수억 배럴씩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비축량은 원유 약 210일 버틸 수 있죠. 하지만 LNG는 약 85일, 그리고 이 숫자에도 함정이 있어요. 85일은 모든 저장 탱크를 가득 채웠을 때의 최대치. 실제 시장에서는 20일에서 30일 수준일 때도 많아요. 게다가 전쟁이 겨울로 넘어가면은 난방 수요 때문에 이 비축량은 40에서 50일 만에 바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스가 끊기면은 가장 먼저 멈추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 전기예요. 한국 전력 생산의 약 30%가 LNG 발전입니다. 특히 LNG 발전소는 전력 수요가 폭증할 때 즉각 가동되는 피크 전력 조절 장치. 그래서 가스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은 산업용 전기 제한, 공장이 강제로 멈추죠.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산업이 어디죠? 바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장은 단 1초만 전기가 끊겨도 수천억 원 씩 손실이 발생합니다. 즉 가스 부족은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수출의 심장을 멈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에너지 시장은 움직이죠.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은 한국은 선택지가 하나예요. 미국 LNG. 대표적인 기업이 셰니에르 에너지죠. 미국 셰일 가스를 더 비싼 가격에 사와야 됩니다. 문제는 운송 거리예요. 카타르에서 오면 약 10일, 하지만 미국에서 오면 약 30일. 여기서 조선업의 역설이 등장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단순해져요. 배가 부족해집니다. 같은 양의 가스를 운반하려면 이전보다 3배 더 많은 LNG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LNG 운반선 주문은 폭발합니다. 자, 이때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죠? 그렇죠.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 이러한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 바로 FLNG, 즉 바다 위에 떠있는 가스 공장이에요. 이 시설은 바다 밑에서 가스를 뽑고 그 자리에서 액화하고 저장하고 바로 LNG선에 실어 보냅니다. 육지 공장이 필요 없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전쟁이 벌어지면 육상 시설은 가장 먼저 공격받죠. 하지만 FLNG, 이 시설은 바다 위에 떠있고 필요하면 이동도 가능해요.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땅 위 공장은 위험하잖아. 바다 위 공장이 더 안전하겠다. 그리고 이 시장의 핵심 기업이 바로 삼성중공업이죠. 자, 3만원의 지평선. 삼성중공업에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26년 한국 증시에는 3가지 종류의 상승이 있었죠. 방산주는 전쟁 뉴스로 움직였고 해운주는 지정학 테마로 폭등했고, 하지만 단 하나의 종목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바로 삼성중공업. 이 종목의 지난 3개월은 거대한 상승장이 아니라 이 역시 거대 자본이 설계한 교과서적인 상승 사이클이었습니다. 삼중도 26년 1월 초로 시간을 돌려봅시다. 이때 주가가 약 24,000원, 그리고 이후 2달 동안 주가가 27,000원에서 29,000원, 요 사이에서 지루하게 움직이죠. 폭등도 없고 뉴스도 없고. 하지만 수급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보여요. 삼성중공업을 매수합니다. 수십억씩 수백억씩. 이건 시장에서 아주 명확한 신호죠. 장기 자본의 베팅, LNG선과 FLNG의 대두. 그리고 3월 4일에 공포 테스트가 있었는데 주가가 갑자기 무너집니다. 마이너스 10% 이상.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빠지죠. 그날 개인분들은 약 400억을 던졌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외국인이 움직이죠. 바로 400억 가까이 매수. 즉 개인분들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이 한 주도 남기지 않고 받아낸 거예요. 이 장면은 언제나 이야기하는 그 단어, 개미털기. 세력은 가격을 떨어뜨려서 불안한 손을 모두 털어냅니다.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폭발하죠. 3월 5일에 15% 이상. 전날 공포는 단 하루 만에 사라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전날 외국인들의 매집이 완료됐기 때문이죠. 즉 시장이 단 하루 만에 주인을 바꾼 겁니다. 진짜 사건은 3월 11일과 12일에 벌어지는데 3월 11일 외국인이 1000억 이상 매수했죠. 그리고 3월 12일 외국인이 2000억 가까이 매수합니다. 단 이틀 동안 외국인이 3000억 이상을 퍼부은 거예요. 동시 연기금도 200억 가까이 매수. 그리고 그 순간 시장에서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개인분들이 항복. 이틀 동안 개인분들이 4000억 가까이 던지셨어요. 3개월 동안 버티던 개인분들이 결국에는 박스권 돌파 순간에 포기한 거죠. MK전자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3만원의 돌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의미예요. 지난 3개월 동안 3만원은 절대 넘기기 힘든 거대한 저항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3000억을 써서 이 가격을 돌파했죠. 그리고 3월 13일 금요일에는 주가가 소폭 하락합니다. 외국인은 340억 매도. 하지만 연기금은 소액이나마 계속 매수. 즉 이건 하락이 아니라 숨고르기. 3000억 매수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상승 종목이 있죠. 방사는 전쟁 뉴스로 움직이고 해운은 지정학 테마로 움직이고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꽤 특별할 수 있습니다. 이 상승은 테마가 아니라 FLNG 이것으로 인한 실적 사이클 즉 시장의 자금이 가장 확실한 성장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더불어 삼성중공업만큼 앞으로의 실적 베이스에 대한 베팅보다 위험한 도박을 스마트머니들이 걸고 있는 종목이 또 있는데 이 회사의 주주분들은 스토리가 많습니다. 바로 HMM. 어떻게 보면 HMM은 이번에 전쟁 수혜주라기보다는 변동성 수혜주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전쟁의 냄새를 맡으니까 외국인 자금은 이미 HMM으로 움직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섬 공습 발표하기 직전까지 이란과의 긴장이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있었죠. 그래서 금요일에 한국 시장에서 금이 움직인 종목이 하나 있었죠. 바로 HMM. HMM 주가도 몇 개월간 급등도 없고 급락도 딱히 없고 최근 3개월간 HMM 주가도 매우 이상했습니다. 꽤 상당 기간 지루한 박스권 가격이 계속 2만원 근처에 묶여 있었어요. 19,800원, 25,000원 아직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용히 물량을 주고받고 있었죠. 특히 2월 중순에 외국인이 주가를 23,000원대까지 끌어올리면서 대량 매집을 진행합니다. 이때 시장은 단순하게 생각했죠. 해운 업황이 좋아지나?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3월에 시작되죠. 3월 3일 HMM 주가가 20% 가까이 폭등합니다. 주가가 25,100원을 찍죠. 그리고 이 순간 한 기관이 미친듯이 매수합니다. 바로 연기금 무려 250억 가까이 고점에서 쏟아 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른 플레이어가 조용히 빠져나가죠. 바로 외국인. 이날 그분들은 300억 가까이 가장 비싼 가격에 전부 던지고 나갑니다. 2월 내내 모은 물량을 연기금에게 떠넘긴 거죠. 그리고 다음날 주가는 15% 이상 폭락. 시장이 그제서야 이 함정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이 그 이후에 시작되는데 폭락 이후에 주가가 다시 21,000원대로 돌아와요. 그리고 시장이 HMM을 잊기 시작하죠. 골수 팬분들을 제외하고요. 하지만 그때 외국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3월 10일, 11일, 12일 3일 연속 순매수 약 350억 원이 다시 들어와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는 완벽한 트레이딩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을까? 트럼프의 공습이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 이곳은 세계 원유 20%가 지나가는 해협이잖아요. 만약 여기서 군사 충돌이 벌어진다. 해운 시장이 즉각 반응하죠. 왜냐하면 전쟁은 항로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지면 선박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디냐? 아프리카, 희망봉 항로. 항해 시간이 2주 이상 늘어나요. 그 순간 발생하는 현상, 선박 부족, 운임 폭등,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가 튀어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장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운임을 만든다. 외국인 자금은 뉴스를 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돈이 다시 들어오는 곳이 바로 HMM. 폭등한 종목도 아니고 주도주도 아니에요. 그죠? 2만원 박스권에 갇힌 거대한 배. 하지만 만약 중동 긴장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하지만 HMM에는 하나의 거대한 장애물이 있죠. 3월 3일 고점에서 물린 연기금 250억. 이 물량이 25,000원 근처에서 거대한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가를 급하게 올리지 않아요. 대신 25,000원, 21,500원 이 박스 안에서 천천히 물량을 모읍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시간 조정이라고 부르죠. 지금 HMM은 폭등주도 아니고 폭락주도 아니에요. 단 하나의 상태, 상처 입은 거대함이죠. 연기금이 만든 상투를 수습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국인 자금은 조용히 돌아왔어요. 다만 왜 서두에 전쟁 수혜주라기보다는 변동성 수혜주로 보는 게 맞냐고 말씀드렸냐면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길의 설치 뉴스가 지속되는 동안 보유가 유리할 수 있죠. 운임지수의 상승 때문에. 하지만 중기적 리스크로는 유가 상승이 CPI 쇼크로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는 순간 경기 침체 우려로 해운주가 가장 먼저 벌어질 거예요. 만약 미중 정상회담 일정 확정 뉴스가 뜨면은 그때가 HMM의 단기 고점일 확률이 90% 이상인 거죠.